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무소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2022년 새해의 상가주택, 아파트 등의 부동산과 건축 전망 또는 건축은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본 채널에서 주로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의 설계와 건축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과 함께 건축과 관련된 일반적인 이야기, 특히 재테크, 부동산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두 주제가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건축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내용이고, 앞으로도 설계와 공사에 관련된 내용도 계속 보완해 나가겠으며, 이러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본 채널의 초기에 제작된 이러한 영상들이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는데, 새해가 되면 모든 분야에서 새해 전망을 내놓지요. 경제나 부동산에 대한 동향과 전망, 특히 금년에는 대통령 선거에 따른 대선 전망과 각 분야의 향후 대책 등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전망과 함께 분석 등을 하는데, 그렇다면 금년 2022년 새해의 상가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부동산 전망과 건축 전망은 어떨까요? 물론 상가주택 등의 건축도 경제와 부동산 부분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새해 전망을 이야기하던데, 저는 설계와 건축을 하는 전문가 입장에서 금년 새해의 건축 전망과 특히 작년부터 들썩이기 시작한 철근 등 건축 자재값과 인건비 등이 건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5가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 일반 건물 등을 지으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 또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신 분 등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달아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아파트와 상가주택 등의 부동산 전망에 관한 것인데,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파트 가격과 전셋값 등 부동산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아닌가 싶고, 벌써부터 여러 전문가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등 정치적인 변화와 함께 새 정부가 들어서는데, 새로이 들어설 정부의 부동산 등과 관련한 경제정책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어느 전문가가 아파트와 상가주택 등을 비교하면서 금년과 앞으로 이 두 건물 가운데 부동산적으로는 어느 것이 더 유망할 것이냐라는 분석을 내놓아 이 자료를 제가 유심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특히 작년에 아파트값과 전셋값이 많이 올랐는데, 이런 아파트가 부동산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와 함께 이제는 그렇게 많이 오른 아파트를 팔고 상가주택이나 근생건물 등 다른 부동산 쪽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어떨 것이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해가 바뀌고 특히 새 정부가 들어서는 금년에는 아파트 가격과 아파트 전세가가 어느 정도 오르기는 하겠지만, 지난 정부 때 같이 폭등하는 상황은 기대하기 어렵고, 특히 새 정부가 아파트값과 전셋값 폭등과 같은 실책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각종 대책을 강구할 것이므로, 이런 시기에는 불로소득인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상승에 기대하기보다는 상가주택 등 수익형 부동산이 앞으로는 더 유망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었는데, 아마도 이런 시각은 전문가뿐 아니라 그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최근 갑자기 폭등한 아파트 가격은 정상적인 상황도 아니었고, 또 이로 말미암아 정권 교체라는 여론에 부딪혔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사실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 가격은 언젠가는 시장이 반응할 것이 아니냐는 것인데, 새 정부가 들어서는 금년과 향후에는 이런 기조가 당분간은 계속되지 않을까 싶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상가주택 등의 건축 동향과 전망인데, 이상과 같은 움직임과 함께 금년에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각종 조세, 대출 정책 등으로 인해 아파트 등의 움직임은 다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오히려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근생빌딩 등의 건축 물량이 증가할 것 같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의 세금과 대출 제한 등과 함께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수익성 감소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면서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이고, 보유세 부담이 커지고 임대차 보호법의 영향으로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집주인이 늘어나면서 아파트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이는 입주 물량이 감소로 이어져 올해에도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가주택이나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의 신축 경우에는 아파트보다 대출 여건도 좋은 데다 특히 임대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상가주택 등은 상대적으로 건축을 하는 데 부담이 없어져 이러한 건축은 오히려 더 활발해질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 하려는 소비자들은 올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이미 지난해부터 인테리어 시장에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코로나로 인한 대면 활동 자제와 거리 두기 등으로 사회활동이 줄어들면서 실내 공간을 개인 취향대로 개성있게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건축자의 선택에 더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즉 건축 경기의 전반적인 침체 분위기 속에서도 상가주택이나 인테리어 리모델링 시장 등은 큰 성장이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흐름은 자연히 인테리어 관련 제품과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건축 자재, 노무비 상승과 건축 전망에 관한 것인데, 저는 지난 영상에서 2022년 새해에 건축 관련 자재비와 노무비의 상승으로 인한 건축 공사비가 얼마나 상승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 각종 지표 등으로 볼 때 건축 관련 자재비와 노무비의 인상으로 어느 정도 건축비의 증가는 불가피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러한 공사비의 증가가 상가주택 등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나 될까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재비, 노무비 그리고 공사비가 증가한다는 데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부담스러워할 사람들은 이러한 상가주택이나 건물 등을 지으시려는 건축주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으로 공사비가 올랐다고는 하지만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건축비는 거의 오르지 않다가 작년 중반기부터 철근값이 생산공장 등의 노후화 시설 교체와 중국 등으로부터 철강제의 수입이 중단되는 사이에 공사가 일시에 몰리면서 건축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고, 그렇지만 그동안 아파트 전세가 상승과 전세난 등으로 상가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등의 임대료도 많이 올라 어쩌면 공사비 상승분보다 지역에 따라서는 임대료 상승분이 더 많은 곳도 속출했습니다. 결국 공사비 상승과 임대료 상승 등을 고려해 본다면 상가주택 등을 지으시려는 경우 아무리 공사비가 올랐다고는 하지만 사업성이나 수지분석 면에서 유망한 곳이 많습니다. 또한 상가주택 등을 지으시려는 경우에 땅값과 공사비가 소요되는데, 공사비는 다소 오르기는 했지만 땅값은 지역이나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되고, 특히 낡은 건물 등을 보유해서 기존에 건축할 수 있는 땅을 가지신 분들의 경우도 많아 위에서 설명한 부분 등을 고려해 볼 때 최근 자재값과 노무비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다소 오르긴 했지만 이러한 것이 상가주택 등을 건축하시려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은 최근 여러 건축주들과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것으로 최근의 공사비 상승이 결코 이러한 건축을 위축할 정도가 아니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건축과 관련한 허가 심의 등 행정 절차나 규제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도 매년마다 새로운 제도가 생기고 절차가 까다로워지는 경향이 뚜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발전하고 복잡해지면서 각종 사고와 민원 발생이 빈번해지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제도가 매년마다 신설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포항 지진 때 발생한 부실공사와 피로티 구조물 붕괴로 당시 2년 전에 웬만한 규모의 건물은 건축주 직영이 아닌 종합건설 면허를 가진 건설회사가 시공을 해야 하고, 또 상가주택 등은 피로티 구조라 해서 구조감리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 전부터는 문콕 방지라는 이유로 주차 단위 구역이 20cm 확장되도록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화재 사건 등이 발생하자 외부 단열재와 일정 거리 이내의 창호는 방화창호로 바뀌면서 공사비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또 아파트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이제는 웬만한 낡은 건물을 철거할 때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체 감리자를 따로 또 별도로 선정해야 하며, 또 일정 깊이 이상으로 굴착하는 지하층 공사에는 흙막이 설계에 대한 심의와 감리까지 받아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는 곧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건설업계 전체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그야말로 우리나라 같은 수준에서 더욱이 현대산업개발이라는 대기업에서 시공하는 광주에 있는 아파트 공사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해서 또 어떤 규제 조치가 새로이 생겨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하여간 위에서 설명한 강화 조치 외에도 건축 허가나 착공 신고 절차 등이 얼마나 까다롭고 복잡해지는지 해가 바뀌는 새해가 되면 현장에서 이러한 것을 몸으로 부딪히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더더욱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로 건축은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라고 하는 것인데, 요즘을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왕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라면 하루라도 빨리 건축을 하는 것이 돈을 번다라는 자조적인 푸념을 하는 건축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그때 시작했더라면 공사비도 훨씬 싸고 복잡하지도 않은 채 건물을 지었을 텐데, 이제 시작을 하려 하니 모든 게 어려워졌다는 것으로 공사비도 턱없이 많이 오르고 건축감리, 구조감리, 통신, 소방 등 감리비를 부담해야 하고, 예전에는 간단히 철거하던 낡은 건물을 이제는 허가까지 받는 데다가 감리자까지 선임해야 하며 이러한 기간도 더 늘어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사실 어쩌면 이러한 상황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건축비뿐만 아니라 모든 물가나 인건비는 매년마다 시간이 갈수록 오르는 것은 거의 일상화되었기 때문이고, 또 각종 절차나 규정이 신설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해서 생겨나는 절차 등으로, 이는 사회 발전과 구조상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려니까 상가주택이나 내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 그러한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곡해하실지 염려스럽기는 하지만 결국 그러한 어려움과 부담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지으면 다른 어느 사람보다 그 건물의 주인인 건물주가 재산상으로나 부동산적으로 또는 사용상에 있어서도 가장 이익을 보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또 어찌 보면 각종 제도나 절차가 신설되어 보다 안전하고 누군가의 피해를 주지 않고 내 건물을 짓는 것이 보다 간편하고 비용을 줄이려다가 그동안 일어난 각종 불행한 사고 같은 큰 일을 당하거나 누군가의 피해를 줘서 더 복잡해지고 더 큰 손해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이제까지 새해 들어서 상가주택과 아파트 등 부동산과 건축 전망에 대해서 또는 건축은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다 등에 대해서 첫 번째로 아파트와 상가주택의 부동산 전망, 두 번째로 상가주택 등의 건축 동향과 전망, 세 번째로 건축자재 노무비 상승과 건축 전망, 네 번째로 건축허가 등 규정과 행정 절차 전망, 마지막 5번째로 건축은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라고 하는 데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새해가 되면 모든 분야에서 달라지는 것들이 참 많지요. 특히 금년에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고, 또 새로운 정부에서는 어떤 새로운 정책이 펼쳐질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각종 부동산과 행정 등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새 출발이다 보니 많은 전문가들이 더 긍정적이고 발전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기대하는 것 같은데, 상가주택 등을 건축하시려거나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위에서 언급한 새해 들어 건축 관련한 변화와 절차 등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혹시 이런 데 대한 의견이나 경험담 또는 궁금한 점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등과 기타 다른 건축 등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제 이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점 등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